이번 영상에서는 AR 개발을 쉽게 할 수 있는 AR 파운데이션을 같이 실습을 함께 진행을 해볼 건데요. 코딩 한 줄 없이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프로그래머가 아니더라도 차근차근 따라하면은 함께 진행을 하면서 AR 개발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만들어 볼 샘플은 이런 식으로 실제 공간 위에, 실제 바닥 위에 오브젝트들을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해서 이런 식으로 실제 공간과 가상 오브젝트가 이렇게 인터랙션이 가능한 샘플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얼굴을 인식해서 이런 페이셜 트래킹을 해서 얼굴에 그래픽을 입혀주는 이런 내용까지 같이 실습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유니티의 기본적인 사용법 정도는 알고 계시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할 건데요. 유니티 설치부터 사용법 설명까지는 이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AR 파운데이션 설치라든가 안드로이드 빌드라든가 그런 건 이 영상에서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같이 개발을 진행을 해볼 텐데요. 우선 유니티 허브를 키고요. 유니티 허브에서 New 프로젝트 눌러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고 진행을 할 겁니다. 여기 템플릿 보면 목록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 중에 좀 내려보면은 VR 밑에 AR 템플릿이 있습니다. 이 AR 템플릿이 AR 파운데이션에 필요한 패키지라든가 설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돼 있는 템플릿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AR 선택을 하시고 다운로드 템플릿 이걸 눌러줍니다. 그럼 이 템플릿에 필요한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을 AR 파운데이션 테스트 뭐 이름은 적당한 걸로 원하시는 걸로 지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프로젝트 그래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시켜줍니다. 프로젝트가 뜨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막 그렇게 긴 시간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영상에서 이걸 다 영상에서 다 지금 진행하기엔 조금 애매한 시간일 것 같아서 영상에서는 적당하게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나고 나면은 에디터가 뜨고요. 이렇게 팝업으로 AR 프로젝트 템플릿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디트 프로젝트 세팅 엑셀 플러그인 매니지먼트 가서 켜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볼게요. 에디트 프로젝트 세팅 그리고 보시면은 쭉 밑에 보면은 엑셀 플러그인 매니지먼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AR 코어 관련된 세팅, AR 킷 관련된 세팅. AR 코어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용 이고 AR 킷 같은 경우는 아이폰용, 아이패드나 아이폰 그런 iOS용입니다. 다시 엑셀 플러그인 매니지먼트로 가면은 이 플랫폼별로 어떤 플러그인을 킬 건지, 어떤 AR 플랫폼을 킬 건지 그런 세팅이 있고요. 지금 우리가 할 거는 안드로이드용이니까 이 안드로이드 탭을 선택을 하고 AR 코어를 켜줍니다. 우리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라든가 안드로이드 태블릿 같은 경우는 AR 코어를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AR 코어를 체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에디터로 돌아가서 보면은 이렇게 튜토리얼 탭이 있고 보면은 다큐멘테이션, 뭐 포럼, 버그 리포팅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다큐멘테이션을 눌러 보면은 AR 파운데이션의 매뉴얼 페이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간단한 샘플들을 진행을 해볼 건데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AR 파운데이션 관련돼서 그리고 AR 템플릿 관련돼서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면은 이렇게 매뉴얼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보면은 이렇게 포럼도 있습니다. 포럼에서 뭐 버그 리포팅이라든가 서로 구현 방법에 대한 질의응답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다만 영어긴 한데 영어가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으시면은 이 포럼에서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튜토리얼 탭은
인스펙터 뒤로 묻어두고요. 창 크기를 조금 조절할게요. 그리고 보면은 윈도우에 패키지 매니저를 가보면요, 이 AR 템플릿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 AR 파운데이션을 구현하기 위한 세팅, 아니면 AR 파운데이션에 필요한 패키지,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보면은 AR 파운데이션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AR 코어용 플러그인, AR 킷용 플러그인, 그리고 뭐 매직 립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엑셀 플러그인들을 매니징하기 위한, 아까 프로젝트 뷰에서 봤었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AR 파운데이션 개발에 필요한 기본적인 패키지들이 깔려 있고요. 그리고 다시 프로젝트 세팅 가서 보면은 필요한 세팅 같은 것도 돼 있고, 예를 들어서 플레이어 세팅이 가서 보면은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AR 코어를 켜주기 위해서는 쭉 보시면 미니멈 API 레벨이 24부터여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체크가 돼 있고, 기타 AR 개발에 필요한 그런 세팅들이 기본적으로 돼 있는 템플릿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기본적인 씬을 살펴보겠습니다. 씬즈에 보면은 블랭크 AR이라고 있는데요. 보면은 여기 하이어라키에 카메라가, 기본 카메라가 없고요. AR 세션 오리진이라는 오브젝트가 있고, 그 하위에 카메라가 있는데 AR 개발에 필요한 컴포넌트가 설치되어 있는 AR용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R 세션 같은 것도 있고, AR 오리진을 보면은 이런 세션 오리진이라는 컴포넌트도 있고, 이런 AR 파운데이션의 기본 구성에 필요한 그런 컴포넌트들이 갖춰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씬 목록을 볼까요? 씬 목록을 보면은 샘플 씬을 열어보면은 평면 탐지를 위한 세팅들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요. 보시면 여기 세션 오리진에 AR 플랜 매니저라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AR 레이캐스트 매니저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핸드폰을 통해서 바닥을 비추면은 그 바닥 평면을 인식을 해요. 그럼 그 바닥에 어떤, 예를 들어서 터치를 해서 오브젝트를 올려놓기 위해선 그 바닥과 충돌 탐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게 AR 레이캐스트 매니저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바닥 평면을 위해서는 AR 플랜 매니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볼 거는 이 씬이 기본적인 건 돼 있고, 이걸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 띄워 가지고 이 안드로이드 디바이스가 평면을 인식을 하면은 그 평면에 화면 터치를 해 가지고 그 평면 위에 오브젝트를 띄우는 그런 걸 진행을 해볼 겁니다. 그런 행위를 해준 게 앵커 크리에이터라는 컴포넌트가 미리 추가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보면은 이 샘플에 기본적인 프리팹이, 사각형 프리팹이 하나 있거든요. 이 큐브 오브젝트가 있는데, 이거를 AR 세션 오리진에 앵커 크리에이터 밑에 보면은 앵커 프리팹을 연결해주는 항목이 있거든요. 이거를 드래그 앤 드롭해서 앵커 프리팹으로 연결시켜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건 됐고요. 이렇게 하면 빌드에서 띄우면은, 기기에 띄우면은 바닥을 인식해서 터치하면 그 위에 이 큐브 오브젝트가 입혀지죠. 근데 이 큐브 오브젝트는 조금 너무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오브젝트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셋으로 가서 구글로 가서요. 구글에서 유니티 에셋 스토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에셋 스토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에셋 스토어를 통해서 많은 에셋들을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요. 모델 리소스라든가 텍스처 등등 여러 가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로봇을 하나 받아볼게요. 카일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유니티에서 제공해주는 이 로봇가 있어요. 좀 나름 귀엽지 않나요? 네. 스페이스 로봇 카이를 추가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 에셋스토어에서 내 에셋 추가하기 이걸 눌러주면은 이제 유니티에서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티에서 열기 눌러줍니다. 그럼 유니티에서는 패키지 매니저가 뜨면서 여기 로봇 방금 우리가 추가한 에셋이 목록에 나옵니다. 이 다른 것들은 제가 기존에 받아놨던 것들이고요. 기존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가 방금 받았던 스페이스 로봇 카일 이걸 확인하시고 우측 아래 보시면 다운로드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눌러줍니다.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고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고 나면은 이 임포트 버튼을 눌러가지고 프로젝트에 이 로봇을 추가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다 체크박스가 체크되어 있는 걸 확인하시고 임포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 창을 닫고 확인을 해보면요. 프로젝트 뷰에 이 로봇 타일 폴더가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와서 모델 이 로봇 파일을 선택을 하고 이 리그 탭에 보시면은 모델 옆에 리그 탭이 있거든요. 이 애니메이션 타입이 레고시로 되어 있어요. 이 레고시로 되어 있는 걸 휴머노이드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어플라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로봇가 빳빳하게 A자 포즈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한테 애니메이션을 연결시켜 줄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애니메이션 타입을 휴머노이드로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에셋 스토어로 돌아가서요. 여기 에셋들 중에 애니메이션을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에셋의 애니메이션 3D 카테고리를 클릭을 하면요. 굉장히 많은 애니메이션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무료를 받아볼게요. 가격 누르고 무료 에셋을 체크를 해줍니다. 그럼 무료로도 굉장히 많은 애니메이션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적용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 중 어떤 걸 할까? 이렇게 워리어 팩 번들이라고 있는데 이게 조금 동작이 조금 역동적이에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이 에셋을 좋아해서 얘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아니더라도 마음에 드는 거로 하시면 되는데 그냥 이걸로 함께 진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역시 유니티에서 열기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운로드 버튼 누르고요. 그래서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고 나면 다시 임포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임포트 다이얼로그 뜨면은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체크 버튼이 다 체크가 돼 있을 거예요. 이 체크가 다 돼 있는 거 확인하시고 임포트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에셋 임포트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다 되고 나면은 창을 닫아주고 이 로우 파일을 드래그 앤 드랍해서 신에다 올려줍니다. 이거 추가를 했으면 더블 클릭해서 한번 봐볼까요? 로봇가 올라가 있고 여기다가 애니메이션을 추가를 해줄게요. 아까 받았던 여기 보면은 익스플로시브 LLC 이게 회사명인가? 아무튼 이 폴더 안에 들어가면은 몇 가지 캐릭터가 있는데 워리어팩 여기 있네요. 워리어팩에서 가라데? 소서리스? 카라데로 할까요? 아니다. 닌자로 아니다. 소서러스. 그리고 보면은 안에 애니메이션 폴더가 있어요. 애니메이션즈가 있고 아이들이 있을 텐데 아이들이 있네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이 오브젝트 위에
로봇 오브젝트 위로 올려줍니다. 그러면 애니메이터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컨트롤러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럼 한번 플레이를 해볼까요? 플레이를 해보면은 여기서 PC에서 AR 테스트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유니티 마스라는 솔루션을 이용하면은 PC에서 테스트할 수 있고 그렇긴 한데 그거는 현재 이 비디오에서 다루는 범위 벗어나니까 그 부분 건너뛰도록 할게요. 다만 지금 방금 실행해 본 거는 애니메이션 잘 뜨고 있나 이걸 확인을 해본 거예요. 로보트가 뭔가 날아다니니까 뭔가 조금 애매하긴 하다. 다른 아이로 할게요. 브룻 얘 아이들로 다시 지우고 다시 로우 파일 모델 얘를 올리고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찾아서 이 아이들을 로봇 위로 드래그 앤 드롭 해줍니다. 이걸 다시 플레이를 해서 적용된 모습을 보면 얘가 조금 낫네요. 그래서 얘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프로젝트 뷰를 에셋으로 뭐 폴더는 크게 상관없을 거예요 사실. 다만 중요한 거는 이 하이어라키에 있는 애를 프로젝트 뷰로 내려줘서 프리팹으로 만들어 줍니다. 오리지널을 해도 되고 프리팹 베리언트로 해도 되고 베리언트로 할게요. 이렇게 프리팹화 시켜주고요. 그리고 기존에 씬에 있던 애는 지워줍니다. 딜리트해서 지워졌고요. 그리고 이 세션 오리진에 보면은 앵커 크리에이터에 앵커 프리팹이 있는데 이거를 아까 만들었던 이 로봇 파일로 이 프로젝트 뷰에 있는 로봇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해서 앵커 프리팹으로 연결시켜 줍니다. 한 가지 조금 더 수정할 게 있는데요. 로봇 파일을 선택해 보시면 스케일이 111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로봇 키가 한 2m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말즉슨 우리가 이걸 AR로 띄우면은 나보다 키가 크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작게 보여주기 위해서 스케일을 0.1 0.1 정도로 해야 내 책상에 띄우고 그럴 수 있을 크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스케일을 0.1, 0.1, 0.1로 x, y, z 다 0.1로 세팅을 해줍니다. 세션 오리진에 이렇게 로 파일이 연결돼 있고 이 프로젝트 뷰에 있는 프리팹으로 연결된 걸 확인하시고 클릭해 보면 스케일이 0.1, 0.1, 0.1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실제 크기가 제 무릎보다 작게 그렇게 뭐 책상이라든가 그런 데 띄울 수 있을 정도의 크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파일 빌드 세팅 열어줍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선택한 다음에 스위치 플랫폼을 눌러줍니다. 근데 만약 이 안드로이드 개발 설정이 안 돼 있으면은 안드로이드 개발 환경 설정이 안 돼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이 안 뜨고 뭔가 비활성화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유니티 허브로 다시 돌아가서요. 유니티 허브에 좌측에 보면 인스톨 탭이 있습니다. 그 인스톨에 보면은 지금 설치되어 있는 유니티 버전들이 목록이 뜨는데요. 여기 안드로이드 항목이 없으면은 안드로이드를 추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측 톱니바퀴, 이 톱니바퀴를 누르면은 Add Modules가 있습니다. 여기서 안드로이드에 필요한 모듈들을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안드로이드 빌드 서포트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깔려 있는 걸로 나오는데 인스톨드라고 나오죠. 근데 안 깔려 있으면 여기 체크 버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빌드랑 안드로이드 SDK, NDK, 오픈JDK 다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다 체크를 해주고 인스톨 버튼 누르면은
이 안드로이드 개발 환경에 필요한 그런 파일들이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당연히 이걸 추가할 때는 유니티 에디터는 끄고 인스톨하고 다시 유니티를 키셔야 돼요. 어쨌든 이 안드로이드 빌드 서포트랑 안드로이드 SDK, NDK 툴스 그리고 오픈JDK 이것까지 설치가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계속 할게요. 그래서 빌드 세팅 다시 돌아가서 이 빌드 세팅에서 안드로이드를 선택을 하고 지금 보면은 여기 유니티 아이콘이 PC, Mac, 리눅스 스탠드얼론 옆에 있잖아요. 이게 현재 플랫폼, 현재 개발하고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드로이드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밑에 보면 스위치 플랫폼이 있습니다. 여기 스위치 플랫폼이 있는데 이 스위치 플랫폼을 눌러서 플랫폼 변경을 진행을 해줍니다. 뭔가 다이얼로그가 뜨고 뭔가 프로그레스 바가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이 부분 역시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적당하게 스킵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안드로이드로 전환이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안드로이드가 선택이 되고 안드로이드 옆에 이 아이콘이 보이죠. 이런 식으로 현재 개발 환경이 안드로이드로 세팅되어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선 신 작업한 거를 저장을 할게요. 그래서 파일, 세이브 해서 현재 작업한 신을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옆에 우측 아래 보시면 빌드가 있고 빌드 앤 런이 있거든요. 그래서 빌드는 이 빌드를 누르면은 APK 파일만 빌드를 해줍니다. 근데 이 우측에 보시면 빌드 앤 런 해가지고 빌드를 하고 나서 연결되어 있는 디바이스에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 자동으로 이 앱을 실행까지 시켜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폰의 개발 환경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폰의 개발자 모드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PC에 이 안드로이드의 드라이버도 설치가 되어 있고 그래야 되거든요. 우선 PC에 드라이버를 깔 건데요. 구글에서 삼성 USB 안드로이드 드라이버라고 검색을 하면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갑니다. 제가 지금 삼성폰을 기준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LG용 드라이버도 따로 있고 하니까 삼성폰 기준이라는 거 참고해 주세요. 여기서 눌러 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를 진행하면 돼요. 그래서 실행하고 난 뒤에 설치를 진행을 해주면 됩니다. 프로그레스가 진행이 되면서 설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분도 영상에서는 길어지면 좀 그러니까 중간중간 스킵하면서 편집할게요. 네, 이제 안드로이드용으로 빌드해서 폰이나 태블릿, 실제 기기에 띄우기 위해서는 이 디바이스를 개발자 모드를 세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개발자 모드로 세팅하는 거는 기기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저는 지금 삼성 기기 기준으로 보여드릴게요. 삼성 같은 경우는 갤럭시 태블릿이라든가 스마트폰이나 접근 방법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먼저 설정에 들어간다면 설정에 들어와서 쭉 아래 내려보면은 태블릿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서 소프트웨어 정보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빌드 번호를 계속 터치하면은 네, 이렇게 패턴 글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개발자 모드를 켰다고 나오고 그리고 태블릿 정보 아래 보면은 개발자 옵션 탭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여기서 USB 디버깅을 켜줍니다. 그래서 USB 디버깅까지 켰으면은 태블릿이나 이런 기기를 PC에 USB로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네, 그럼 다시 유니티로 돌아와서 이 핸드폰이랑 PC랑 USB 케이블로 연결하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빌드 말고 빌드 앤 런을 눌러줍니다.
그럼 빌드할 APK 파일을 이름을 AR Foundation 테스트 정도로 이름은 원하시는 걸로 지으면 되고요. 그러면은 또 이제 빌드가 시작됩니다. 조금 험난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기기 성능이 좋으면은 금방 끝날 거고, 이 PC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뜨면은 폰이 개발자 모드가 설정이 안 돼 있거나 아니면 PC랑 USB랑 연결이 잘 안 돼 있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결 상태를 한번 확인하고요. 케이블이 잘 안 꼽혀져 있었네요. 네. 그래서 USB로 폰이랑 노트북이랑 연결하면은 사실 폰에 뭐 메시지가 뜨는데 그걸 허용 눌러주고 하면은 이렇게 우측 아래 뭔가 설치한다고 뜨죠. 이렇게 설치가 진행되고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설치를 진행해 줍니다. 그럼 다시 됐네요. 네, 다시 리트라이 해주면 이제 진짜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빌드 과정 역시 시간이 조금 걸리고요. 물론 성능이 좋은 컴퓨터라면은 빌드 시간이 그만큼 빠를 거고, 컴퓨터 성능이 조금 안 좋다, 빌드가 좀 오래 걸릴 거고 그러긴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빌드 시간은 기기 성능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얼마나 걸린다라고는 단정 짓긴 애매한데, 웬만한 컴퓨터는 한 5분 정도 걸릴 수도 있고, 어쨌든 기기 성능마다 데스크탑이냐 노트북이냐, 그리고 노트북도 뭐 게이밍용이냐 그냥 일반적인 넷북 정도냐, 그거에 따라서 사양에 따라서 빌드 과정은 조금 천차만별 시간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적당히 스킵해서 진행을 할게요. 이렇게 빌드가 완료되고 나면은 디바이스에 앱이 뜨고, 이 디바이스의 후면 카메라를 통해서 바닥을 비추면은 바닥에 그래픽이 입혀집니다. 이게 바닥에 회색이라 티가 잘 안 날 수도 있는데요. 보시면 바닥에 뭔가 점점 작은 점들이 그래픽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픽이 입혀진 상태에서 이 화면에다가 터치를 하면은 이 바닥에 오브젝트가 생성이 됩니다. 잘 바닥에 오브젝트가 붙어서 생성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 디바이스를 계속 움직여봐도 이 오브젝트들이 평면에 바닥에 잘 붙어서 위치해 있죠. 그리고 디바이스를 움직여도 이 실제 공간에 오브젝트가 잘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AR 파운데이션을 이용하면은 바닥을 인식하고 실제 배경, 그러니까 실제 바닥과 실제 공간과 이 가상 오브젝트와의 인터랙션,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자, 그럼 이제 유니티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페이셜 트래킹을 씬을 만들어 볼게요. 지금까지 만들었던 걸 말고 새로운 씬을 열 거거든요. 그래서 파일에서 뉴 씬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럼 베이직, 빌트인, 3D 이걸 선택한 다음에 크리에이트 해줍니다. 그러면은 기본 씬에 메인 카메라, 디렉션 라이트 두 개가 있는데요. 메인 카메라는 우클릭해서 딜리트, 지워줍니다. 왜냐면 AR 카메라를 따로 새로 추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거는 그냥 지우시면 돼요. 그래서 이 씬이 선택된 상태에서 하이어라키에서 플러스 눌러가지고 엑셀 세션 오리진 추가를 해주고, 그리고 또 다시 플러스 눌러서 엑셀 AR 세션 이 두 개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요 AR 세션 오리진에 열어보면은 AR 카메라가 있거든요. 그럼 이 AR 카메라 매니저가 있어요. 그래서 페이싱 디렉션을 월드 말고 유저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내 얼굴을 비춰가지고 거의 다 반응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값이 이게 월드로 돼 있을 텐데 이거를 유저로 세팅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세션 오리진에 보면은 세션 오리진 컴포넌트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AR 페이스 매니저를 추가를 해줍니다. AR 페이스가 있고 AR 페이스 매니저가 있거든요. 근데 AR 페이스 매니저로 추가를 하시면 돼요. AR 페이스는 실제 AR 페이스를 나타내는 메시에다가 추가를 해줄 거기 때문에 AR 페이스 매니저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추가된 거 보시면은 요 페이스 프리팹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스 프리팹을 생성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씬을 선택한 상태에서요. 한번 저장을 할게요. 파일 세이브에서 씬을 저장을 해줍니다. 이거는 이름은 페이셜 트래킹. 사실 씬 이름 크게 상관없겠죠. 뭐 원하시는 걸로 지으면 되고요. 혹시 모르니까 한번 저장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플러스 눌러서 엑셀 AR 디폴트 페이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보시면은 이게 카메라로 내 얼굴 비추면은 그 얼굴 위에 더 씌워질 메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 메쉬 렌더러 밑에 머티리얼이 있는데 이 머티리얼이 보면은 이렇게 녹색 밋밋하잖아요. 못생겼잖아요. 그래서 조금 재미있는 텍스처로 바꾸는 거를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기 위해서 다시 에셋 스토어로 간다며요. 에셋 스토어에서 AR Face라고 검색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AR용 페이스 에셋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니티에서 무료로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유니티에서 열기 눌러가지고 프로젝트에 추가를 해줄 거예요. 그럼 패키지 매니저 창이 떴고 AR 페이스 에셋 확인을 하고 그걸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그래서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고 그러고 나면 임포트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이 체크 버튼들 다 되어 있는 거 확인을 하고 그리고 임포트를 진행을 해줍니다. 임포트가 끝나고 나면 패키지 매니저 창은 다시 닫고요. 그리고 SS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요 AR 페이스 에셋 폴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은 페이스 텍스처들이 있고 팝 로봇 팝이 조금 더 재밌는 것 같아서 팝 이걸 선택한 다음에 이 텍스처를 끌어다가 이 AR 디폴트 페이스 위에 드래그 앤 드랍으로 올려줍니다. 그러면은 요 AR 디폴트 페이스를 클릭을 해보면은 머티리얼에 얘가 적용이 돼 있죠. 이렇게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럼 그것까지 확인하고 에셋 폴더로 다시 갈까요? 그래서 이 씬에 있는 AR 디폴트 페이스를 프로젝트로 끌어다 놔서 프리팹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씬에 올라가 있는 AR 디폴트 페이스는 우클릭해서 딜리트 지워줍니다. 그러니까 씬에 있는 걸 사용할 게 아니고 프리팹으로 얘도 연결시켜 줄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AR 세션 오리진을 선택한 다음에 보면 페이스 프리팹이 있어요. 그래서 이 페이스 프리팹에 AR 디폴트 페이스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연결시켜 줍니다.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끝났습니다. 다시 씬을 저장을 해주고요. 그리고 파일에서 빌드 세팅 열고요. 그리고 이 씬즈 앤 빌드 여기가 항목이 비어 있으면은 이 비어 있는 거 확인해 주세요. 이 비어 있으면 현재 열려 있는 씬을 가지고 빌드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add open scenes에서 씬을 추가해 줘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 항목이 비어 있는 상태로 우측 아래에 있는 빌드 앤 런을 클릭을 해서 진행을 해줍니다. USB로 폰하고 PC하고 연결시켜 주고요.
그리고 나서 빌드 앤 런을 클릭을 해서 APK 저장하고 덮이 씌울게요. 기존 거에. 그리고 빌드를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것도 빌드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당연히 영상에서는 적당하게 스킵을 할게요. 앱이 빌드가 되고 기계 앱이 실행이 되면은 이렇게 전면 카메라를 통해서 제 얼굴이 비춰지고 제 얼굴 위에 그래픽이 입혀지고 있습니다. 입을 움직여도 입이 잘 트래킹이 되고 있고요. 고개를 이렇게 돌려봐도 너무 꺾어지면 조금 놓치는 경향이 있긴 한데 어느 정도는 계속 움직여도 잘 트래킹이 되네요. 일종의 버추얼 유튜버 해도 되겠는데? 그리고 이게 눈이 안 움직여서 이 눈동자가 제가 눈을 깜빡깜빡하고 있는데 아직 눈 깜빡임까지는 이게 안 돼서 뭔가 좀 섬뜩한데 이게 안드로이드에서는 이 눈 깜빡임까지는 트래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폰으로 하게 되면은 이 눈 깜빡임이라든가 그런 것까지는 트래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이폰 같은 경우는 빌드하기 위해서는 맥으로 개발해야 되고 그리고 맥으로 빌드하고 개발자 등록도 해야 되고 안드로이드에 비해서는 조금 절차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폰 빌드는 이번 영상에서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AR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같이 실습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번 실습에서는 코딩을 전혀 안 하긴 했지만 사실은 좀 더 복잡하게 개발하고 좀 더 다양한 상황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코딩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AR 파운데이션 관련해서는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매뉴얼이 있으니까요. 이 매뉴얼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구글에서 AR 파운데이션 매뉴얼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 페이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매뉴얼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샘플에 대한 설명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티 런, 그러니까 유니티 자습서 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서도 AR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거나 아니면은 이 주제로 좀 내려오면 XR 쪽을 체크해서 보면은 AR 개발 관련된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AR뿐만 아니고 VR 관련해서도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찾아보실 그리고 참고하실 만한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참고해서 AR 개발을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